자, 이제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리의 파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핀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때? 핀 마이크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응? 좀 소리가 깨진다 그래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마이크로 하면 풀렸어? 우리 시스템 풀렸냐? 실패했으니까 그럼 시스템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로 보자면 777번 야 번호가 뭐 거의 죽이네요. 777 맞나? 야 번호가 환상적이지 수민아? 아니야? 야 777 번호 어때? 죽이죠 777. 나이스 하잖아 그죠? 77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의 변 AB와 변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원, O원, O2가 두 점 AD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연속된 짝수일 때 두원, 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그때 내가 제곱해서 풀어줬는데 그게 계산이 또 안 되는 모양이던데? 좀 풀기를 풀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짧은 게 AD 여기가 알파면 그 다음에 AC 알파 플러스 2 연속된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C 여기가 알파 플러스 4 그 다음에 AB 여기가 알파 플러스 6 알파는 짝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없겠고 AB하고 AC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입니다. AB가 지름이고 AC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건 알 수 있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어서 이렇게 직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B가 지름이다. AC가 지름이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이때 이 두 원의 넓이 합이니까 여기 지름이 나오죠. 지름이 나오죠. 두 번의 넓이 합은 요거를 2로 나눈 반지름은 뭐가 된 거죠?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의 반지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6이고 여기의 반지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래서 넓이 합이 S야. 그럼 넓이 합은 파이 R 제곱 더하기 여기 파이 R 제곱 요거를 구하는 게 S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S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에서 파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파이 나누면 얘만 남아요. 파이가 약분되면서 얘만 두 개가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6의 제곱이랑 2분의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이게 구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Oh my god! Oh my god!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뭐 나오냐? 4분의 요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나오니까 2알파 제곱이고 12알파 4알파면 16알파인가? 16알파? 얘는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그러니까 16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하고 4니까 4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로 다 약분되네.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8알파 플러스 20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요걸 찾아내면 됩니다. 요 값을. 그럼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직각밖에 별로 쓸 게 없어요. 별로 쓸만한 게 별로 없는데 직각을 써야 되는데 그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썼었나? 계산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조금 이제 그지같이 하긴 했는데 여기랑 여기 제곱해서 뺀 다음에 여기 값을 구하는 거죠. 루트 씌우면 이제 나오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제곱해서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더한 게 알파 플러스 4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풀었고요. 이게 알파가 딱 떨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6의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면 뭐만 남죠? 12 알파 플러스, 왜냐면 가운데 거니까 12 알파 36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게 BD 길이입니다. 여기도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요. 그럼 이게 가운데가 4 알파 플러스 4만 나오면서 이제 루트 씌우는 거죠. 요게 이제 CD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알파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써보면 루트 12 알파 플러스 36 더하기 루트 4 알파 플러스 4가 뭐랑 같냐면 요거 알파 플러스 4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넘기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하나만 넘깁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는데 이제 제곱하면 얘는 뭐가 남냐면 당연히 양변 제곱하면 12 알파 플러스 36이 되겠고요. 얘 제곱해요. 알파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얘도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면 4 알파 플러스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해서 2배예요.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4의 루트 4 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얘를 남겨놓고요. 다 넘겨요. 얘만 남겨놓고. 그러면은 얘로 넘겨요. 얘로 넘기면 2 있고 넘어가면 2에 알파 플러스 4에다가 루트 4 알파 플러스 4가 되겠고 이걸로 넘겨요. 근데 알파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8알파 플러스 16에다가 여기 4알파 플러스 4 있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 20에서 36을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변을 또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해요. 그럼 얘는 2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되겠고요. 여기도 제곱하면 4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 제곱하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2의 알파 제곱 16의 제곱이 아마 256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차식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가 다차식이어서 이제 다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것도 제곱하지 말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뭐 16의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다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잘 집어넣어서 푸는 거죠, 사실. 느낌으로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인수정리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럼 일단은 느낌으로 봤을 때 한 몇 정도 들어가야지 좀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4만 들어가도 너무 큰가? 왜냐면 4 들어가면 이게 0이네? 그러니까 3 들어가면은 3만 들어가도 이쪽이 너무 커지네. 한 8은 들어가야 되나? 거의? 8? 느낌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숫자가. 전개해서 조금 인수분해 되나? 밑에서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짝수로 되는 거니까 일단 알파는 짝수잖아. 야, 뭐 들어가면 되겠냐? 6 한번 갈까? 6 느낌 별론가? 6 하면 너무 커지나 이쪽이? 36이니까 400이지. 6 들어가면은 100 나오지. 6 어때? 알파 6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짝수들 대입하면 나오지 않겠어? 여기 4고 6 들어가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들어가면 6, 4, 24니까 28. 66에 36이니까 400이네. 아, 이쪽이 훨씬 크네. 안 되네. 그럼 8 들어가면 4,
12의 제곱이죠. 8 더하기 4면 12의 제곱이니까 144 정도 되는 것 같고 12의 제곱을 씁시다. 어차피 뭐 1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8 들어가면 8, 4, 32니까 36? 여기 8 들어가면 8, 8에 64에서 16 빼면 48. 48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 4가 더 있어서 4의 제곱이 있어서 넘어가네? 4의 제곱이 돼서 답이 48의 제곱이 나오는데 넘어갔네요? 이거 넘어가면은 이쪽이 더 크네? 아직도? 그죠? 그러면 10까지 가야 되겠네? 10 정도의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보통 10에서 끝나나 보네요. 10까지 가봅시다. 10 넘어가면 좀 너무 큰데 1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4의 제곱 44가 나오겠고 10 들어가면 100이니까 100에서 16 빼면 84인가? 84의 제곱. 그러면은 이게 84 되려면은 14제곱이잖아. 약분되면 같아지냐 이거? 14를 84 나누면 안 같아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14 안 나눠지죠? 6, 4, 24 되나? 잠깐만 6으로 약분되나? 6 맞냐? 그럼 이거 나누면은 6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 뭐 남죠? 6의 제곱이죠. 안 같네? 아직도 모자라? 왜 이렇게 많이 모자르냐? 6, 4, 24, 6, 1은 6. 6의 제곱이 36이지. 이쪽 더 크네? 뭐 12, 뭐 14까지 가야 되는 모양인데? 뭐 이렇게 커져? 뭐 이렇게 커지냐? 일단 뭐 이게 찾기가 어렵네? 근데 이렇게 말고 또 쉽게 푸는 방법이 있냐? 알파 제곱 그냥 구하면 되나? 이거를 그냥 찾을까? 아니 이거 찾긴 근데 뭐 이거 다 찾긴 찾았는데 12까지 가봐? 그래 간 김에 끝까지 갑시다. 4 곱하기 10이면 16의 제곱 10이면은 48이니까 52 10이면 144죠? 16 빼면은 128의 제곱 그럼 8, 6에 48 8, 1은 8 이거 약분하면은 8의 제곱? 이거 약분이 되냐? 잠깐만, 이거 계산 끝도 없이 가네? 그럼 약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약분 됩니까, 이거? 4 넘어가고, 그럼 16에 알파 플러스 4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1이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안에가 알파 플러스 4하고 알파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제곱되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되네, 이게. 알파 플러스 제곱이 사라지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히 나오네. 약분을 할 거 그랬다. 그죠? 이게 약분이 되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4랑 알파 플러스 4로 한다면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네, 이게. 그러면 요게 16 알파 플러스 16이 나오겠고, 요쪽이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플러스 16이 이렇게 나오면서 없어지겠네요. 넘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4 알파는 0이니까 알파가 24까지 가야 된대. 야씨. 알파가 24입니다, 무려. 엄청 컸네? 야씨, 뭐 이렇게 커? 알파가 겁나 크긴 했다. 그러니까 24 집어넣으면 답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찾기는 어렵네.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24까지 찾기가 어렵겠네. 그래서 24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파가 나오긴 하네요. 인수분해해서. 계산이.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 수민이 혹시 있었니? 이거? 더 쉽게 하는 거? 근데 계산 자체가 뭐 간단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알파 24 집어넣어서 계산해볼게요. 24의 제곱하면 몇이죠? 24의 제곱을 하고, 그죠? 24의 제곱에다가 8 곱하기 24 때리고 20 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몇이 되냐? 24의 제곱은 4, 4, 16, 4, 2, 8, 4, 2, 8, 4, 6, 576에다가 요거 하면은 8, 4, 32, 8, 26이니까 190인가? 192? 그 다음에 20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212죠. 212면 788이네요. 2로 나누니까 394가 나옵니다.
답은 394가 됩니다. 이게 답인가 봐요? 어렵네요. 답이. 복잡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루트 2번 벗기려고 제곱을 2번 했어요. 뭐 쉬운 계산이 아니어서. 뭐 계산 자체도 어렵고 교육청 기출이네요. 계산이 좀 그지 같죠?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계산적으로 봤을 땐 별로 좋은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부등식인데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뭐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이거 한참 못 찾겠네. 4차 방정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끝도 없이 가서.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몇 번 했겠지만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뭐냐? 뭐죠? 부등식도 뭐를 찾는 거죠?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이런 걸 푸는 게 이제 1차 부등식인데 뭘 찾는 거죠? 이것도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부등식을 풀려는 것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찾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오죠?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이 되는 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아마 다 배웠겠지만 여기 상수항만 넘기고 1차 부등식은 이걸 다 뭐 배웠겠죠? 뭐 안 배운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를 졌다가 대입을 하면 다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게 뭐가 있겠어? 뭐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든지 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다든지 그러니까 얘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 다 참이 되는 거야. 그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은 거죠. 그게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똑같아요. 참이 되는 값 x값을 찾는 거야. 결론은.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몇 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냐, 형준아?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똑같아요, 그냥. 뭐 3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3차 부등식을 푸는데 이렇게 1차 부등식까지는 배워서 알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래프로 풀 필요가 없어요. 뭐로만 풀 수가 있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풀 필요가 없어.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뭐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냐면 부등식을 다 그래프로 부등식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의 시대예요. 왜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슬프지만 그냥 못 풀어요.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이건 1차 부등식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1차 부등식. 뭐 다 알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나타낼 때 그럼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우리 재호야, 부등식의 성질이 뭐죠? 부등식의 성질이 뭐죠? A가 B보다 커. 그럼 여기다가 같은 수를 뭐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 언제 바뀌죠? 바뀔 때가 있죠. 언제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정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방정식은 사실 어떤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부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곱하고 양변에 같은 거 곱하고 양변에 같은 거 나누고 막 지 맘대로 막 다 땡초를 해도 돼요. 근데 부등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머지 다 똑같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뭐 곱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음수로 뭐 나눠줄 때 뭐가 바뀐다?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보다 1이 커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누가 더 크냐? 형준아. 부등 바뀐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가 가장 중요해요. 방정식과 다르죠. 방정식은 그냥 막 곱하거나 나눌 때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부등식은 곱하거나 나눌 때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그 부호를 되게 잘 따져줘야 돼요. 마지막에 뭐 곱하거나 나눌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또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수민아?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냐? 역수를 취할 때. 둘 다 양수였어. 둘 다 양수였는데, 둘 다 양수 기준이요? 역수를 취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그래서 부등식을 다룰 때는 부호를 되게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방정식과 다르게.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곱하거나 나눌 때 함부로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곱하거나 나눌 때 내가 부호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가 뭐를 많이 쓰냐면 제곱을 곱해요. 내가 얘 부호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a를 양변에 곱하기는 어렵잖아. 그럼 a 제곱을 곱해요. 왜냐? a 제곱이 되면 0만 아니라면 a 제곱은 뭐보다 크냐?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곱수를 되게 많이 곱해요. 부등식일 때. 양변에 제곱해서 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럼 부호가 부정이 되잖아. 플러스라고. 그냥 a를 곱한다고 하면 나눠줘야 되지. 왜냐? a가 양수인 경우도 있고 a가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양변에 a 제곱을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되게 많이 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부등호가 나오면. 뭐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의 성질들을 아셔서 당연하겠지만 1차 부등식을 풀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1차 부등식이 재밌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해 보자면 얘를 만약에 나중에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이 2x 플러스 5가 0보다 클 때를 봅니다. 한번 봅시다. 2x 플러스 5를 내가 그래프로 그려요. y는 2x 플러스 5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1차 함수겠고 x절편은 몇이 되냐면 x절편은 뭐가 되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y절편은 뭐가 되냐? 5가 됩니다. 5가 돼요. 이렇게 그려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는 2x 플러스 5예요. 얘가 0보다 클 때를 찾아요. 자, y는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럼 2x 플러스 5에서 그래프에서 0보다 크대. 2x 플러스 0보다 크대. 그럼 그게 무슨 값이냐라고 보자면 x 값이 아니라 y 값이. y 값이 0보다 클 때를 찾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그래프로 보자면 위야 아래냐? 위야 아래야? 위, 여기에요. 이게 나와야 돼. 이 그래프로 푸는 거야. 어차피 그래프로 풀 거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려면 x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봐봐. 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게 들어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들어가면 이 x값이 참이된 x값 찾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0보다 커져요. 0보다 크니까 위에서 만나잖아. 근데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넣잖아? 그럼 음수값이 나와요. y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는 x값의 범위를 찾으러 가면 이 마이너스 2분의 5를 기점으로 오른쪽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도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로 지금 부등식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계속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간단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부등식을 풀 때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윗부분을 찾는 거야. 이 윗부분을 찾고 이 윗부분이 나오게 하는 어떤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y값의 범위가 아니라 어떤 값의 범위야? x. 어떤 x가 들어가야 나오는가?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근을 찾으라 그러면 다 x값을 찾는 거야. 참이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부등식이 풀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음수일 때 찾았어. 그럼 여기 부분을 찾겠죠. 그럼 어떤 x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보다 작은 게 들어가야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1차 부등식도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이 개념이 1차 부등식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유리 부등식, 뭐 무리 부등식, 뭐 로그 부등식, 뭐 지수 부등식,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등식에 이 개념을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1차 부등식 푼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는 거를 미리 연습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AX가 B보다 크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해인데, 자, 이거는 풀려 그러면 나눠야 됩니다. 형준아, 몇 개로 나눠야 되겠냐? 이거 함부로 못 풀잖아. 왜냐? 이거 풀려면 A로 양변 나눠야 되잖아. 근데 A가 구호를 모르잖아.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총 몇 가지로 나눠지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0이 되면 1차 부등식이 될 수는 없는데 0인 것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하자면 A가 0이 되면 1차 부등식이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이제 1차 부등식을 풉니다. 그럼 A 나누겠죠? A를 나눈단 말이야? 3이나 X 갖고 할 때 나눌 때 양수니까 안 바뀌어. 그냥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부동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나누는데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A가 0일 때죠. A가 0이 되면 이런 거야.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냐. 그럼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 어떤 X가 있더라도 0과 곱해지면 뭐가 되죠? 0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만약에 음수야. 이게 B가 음수면 얘는 X가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해요. 근데 B가 만약에 0이거나 양수였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두 개가 나눠져요. B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돼요. 다 해요.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이거나 뭐 이런 게 0이나 2되잖아? X 만족하는 게 존재 안 존재? X는 해가 없다.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할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부등식에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어. 그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는 여기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부등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었어. 그럼 이쪽으로 간 거야. 세 번째로 무조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연립부등식은 뭐 다 똑같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연립방정식도 똑같았잖아. 위에서도 만족하고 밑에서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었다면 연립부등식도 똑같아. 위에서 만족하는 참이 되는 x값과 밑에서 만나게 되는 참이 되는 x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그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보자면 1차 부등식은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죠? 수민아? 절대값.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던지 아니면 약간 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꼬아가지고 뭐 활용적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되게 어렵다거나 뭐 그런 예들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거기를 막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죠.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1차 부등식의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정도는 이제 중간에 하다 할게요. 그러면 817번에 보시면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나오죠. 그래서 실수 A, B, C에 대해서 기억은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이면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A는 뭐보다 크다? C이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죠. A가 B보다 크고 이거 이제 수직선에서 증명하자면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는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거죠, 사실. 수직선에서. 쉽게 증명하자면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B도 C보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A, C 비교했을 때 A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C보다 크다. 뭐 증명할 수 있죠. 충분히 쉽게 우리가. 상대적인 대소 비교만 있기 때문에. 자, 니은은 A, B, C가 다 지금 크죠?
A, B에서 다 큰데, 자, 이런 거 풀 때 이제 다 양수인 거야. 그래서 0, A, B, C가 되는데, 자, 이거이면 C분의 A와 B분의 A.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양수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분자는 똑같잖아. 분자가 똑같죠 지금? 이제 분모가 중요한데 분모가 누가 더 크냐 이거야. 큰 걸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뭐 2로 나눈 것보다 3으로 나누는 게 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C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은 뭐 이렇게 1, 2, 3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런 거죠. 집어넣으면 맞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 1인 거죠. 얘는 3이고 얘는 2야. 그럼 당연히 2가 여기 좀 크겠죠. 니은은 맞냐 틀렸냐? 니은은 벌써 틀렸죠.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면 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은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D보다 작으면 A 빼기 C하고 B 빼기 D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냥 숫자 넣어요. 여기 뭐 3하고 1 여기는 뭐 1하고 2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3 빼기 1이죠. B는 1 빼기 D는 2죠. 여기는 2고 여기 마이너스 1. 이쪽이 무조건 크죠. 넣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당연하겠지만 A가 더 큰데 더 작은 걸 뺐잖아. 이쪽이 더 크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뭐 헷갈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A가 B보다 커요. A가 B보다 큽니다. 큰데 같은 거를 빼도 얘가 더 클 텐데 더 작은 거를 뺐어요. 더 작은 거, 얘 더 큰 걸 뺐어.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더 유지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이제 나오죠. 기억 디귿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19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직접 넣어서 해요. 헷갈리면. 그러니까 음수 중에 A, B가 나오면 뭐 A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푸는 게 가장 실수를 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등식 풀 때, 그러니까 819번 문제를 봤어. 819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뭘로 풀면 가장 실수를 덜한다고요, 형준아? 이거를 성립하는 거를 넣어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풀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819번 같은 거 봤을 때도 이거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문자로 돼 있으면 어려우니까 넣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넣어 대소 비교를 하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져요. 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안 풀어줄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제 약사비 중에 하나가 되겠다. 약삽하게 푸는 거.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820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1-a의 x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b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보세요. 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게 뭐냐? 여기서 1-a로 나누겠죠. 나눌 때 부동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해가 이거래. 그럼 이게 1-a를 아무리 나눌 거 아니야. 1-a를 나눴을 때 내가 나눌 건데 나눴을 때 a는 1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게 부동방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1-a는 뭐라는 얘기냐면 음수라는 거를 지금 준 거예요. 문제에서. 당연하겠지만 1-a가 음수라는 거냐? 해를 구했는데 부동방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1-a가 음수라는 걸 줬고 그때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부등식에서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왜냐면 부등식은 나중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해를 구할 때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범위가 나오잖아. A 범위가 뭐죠? A가 뭐보다 크다가 나오죠? 넘기면 A가 A보다 크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것 통해서 A, B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니까 이게 대각선 곱하면 같다 안 같다? 같겠죠. 그때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를 하나 날릴 건데 잘 보세요. 내가 A 날리는 게 편하겠냐 B 날리는 게 편하겠냐. 너 어떤 거 날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왜냐? A 정보를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미지수 날린다? 이거 바보 같은 놈들이죠. 잘 모르는 놈 날리는 거야. 내가 친한 애는 데리고 있어야죠. 잘 아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은 날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B를 날리는 게 기본적인 식을 정리하는 방향이야. 왜냐? A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A 더하기 B 나오겠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니까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해줘요. B 날릴 거니까. 대입법 쓰기 위해서. 그래서 B만 남겨놓고 넘깁니다. 그럼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와요. 그래서 B 대신에 나 누구 넣을 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넣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식을 정리한 방향성입니다. 왜 A를 남겨놨냐 이거야. 알아야죠. 심시에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뭘 풀하겠냐면 A-B에 X는 6보다 커 나왔다는 건데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서 A 범위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B부터 날려요. B 대신에 뭐 집어넣죠? 여기다가 B 대신에 뭐 집어넣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는 부호가 사라지는데 좀 허무할 수 있는데 A 빼기 마이너스 B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A거든요? 그럼 이게 2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2X가 남아요. 끝이에요, 이렇게. 원래 A가 좀 남아줘야 되는데 이게 날라가요. 그래서 이게 날라가면 이게 A 플러스 2 마이너스 A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2X 나와요. 나누면 뭐 양수니까 부동산이 안 바뀌겠죠? 2로 나누겠죠? 그럼 X는 뭐보다 커 나왔다죠? 3보다 커 나왔다. 이게 답입니다. 원래 A가 좀 남아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A의 범위로 이제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 풀어볼까요? 심심하니까 823번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나머지 문제들은 이건 비슷한 문제니까 823번 잠도 오니까 하나 풀어보고 시식을 취합시다. 823번 해가 없을 경우니까 아까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해가 없는 경우 아까 전에 해줬는데 X가 존재하지 않는다. X가 해가 없다. 자, 해가 없다는 거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일단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 수민아?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고 A 빼기 B는 0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여기는 무슨 수가 되느냐? 이게 해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0이잖아. 이 해가 없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무조건 0이잖아.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0이거나 양수면 해가 무수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돼. 그럼 해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0도 해가 존재해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일단 A, B는 같은 거죠. A, B는 같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A로 바꾸면 A는 음수다가 나와요. 이렇게. 왜냐면 A 들어가면 A니까 A가 음수라는 게 나와요. A, B 둘 다 음수예요. 같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A, B는 같아요. 그리고 A는 음수라는 걸 통해서 뭐를 풀 수 있냐면 그 밑에 거를 풀 수가 있죠. A 빼기 3B X에다가 더하기 A-5B는 0보다 크다. 이걸 풀라고 했대요. A차 부등식을. 근데 일단 첫 번째 A랑 B랑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B를 다 A로 바꿔요. 다 B 대신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AX가 되겠고 여기 A 들어가면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2AX는 4A가 되겠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겁니다.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는 무슨 수냐?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잖아. 마이너스 2 양수 음수야. A가 음수면 양수죠. 그럼 나눠도 부동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4A가 되는 거죠.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요. 나눠도 안 바뀝니다. 양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없어지면은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잘 따져줘야 되는 문제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들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풀이가 나오는데 뭐 어렵나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수직성 그래서 찾죠? 연립 1차 부등식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824번 뭐 다 아는 문제인데 한번 뭐 복습하는 느낌으로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만한 문제죠? 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고요. 두 개 나오겠고 요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너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x끼리 넘겨가지고 풀면 이거는 넘어가면 이제 5x가 되겠고 이리로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리로 넘어가면 3x고 이리로 넘어가면 이제 3이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수직선에서 그리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큰 거니까.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왼쪽으로 가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가 되겠네요. 5분의 4랑 5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다 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얘도 참이 되고 얘도 참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구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게 결론은 A가 되겠고 이게 5분의 4보다 커나 같고 X는 1보다 작아.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예요. B에서 A를 빼라겠죠. 1에서 5분의 4 빼니까 답은 뭐가 나오냐면 5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는 뭐 연립부등식도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니까 기본 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유형 4번 A, B, C. 자, 얘도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게 원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828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3개짜리가. 자, 얘는 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하면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거를 만족하는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요거를 만족하는 것과 요렇게 쓰는 거. x 플러스 4 쓰시고 여기가 2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2가 있는 거.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x값의 합을 찾는 게 이제 요거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있겠고 두 번째, 이렇게 푸는 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몇 번이냐? 829번이죠. 이 829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만 지금 x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만 x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위에처럼 연립부등식으로 풀지 않고 밑에 거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값의 범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운데만 x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못 풀었다 하면 되죠? 여기 x만 남기면 되니까 양변에 다 뭐를 빼죠? 3을 다 빼고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 푸는 거죠. 다 3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굳이 저렇게 안 나눠도 되죠. 3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주죠. 부동산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같이 x가 다 있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통해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연립부등식을 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좀 쉽게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석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824번 문제의 유형이랑 똑같은 거죠.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2개 풀어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겠죠.
제가 또 안 풀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요, 나중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수민아?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가면, 해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이차 부등식, 이런 거잖아. 연립 부등식인데,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하나만 딱 나온다든지,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하나만 존재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좀 심심한 문제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죠.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사실 별로 어려울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832번에서 찾으라고 했냐? 해가 없는 거. 이럴 때 해가 없죠. 1차 부등식을 두 개를 풀었는데, 한 놈은 여기보다 커. 한 놈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특수한 해를 갖는 거. 그래서 832번은 이런 해가 없는 거. 그게 몇 번이죠? 4번인가요?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다 쉬운 계산 노가다잖아요. 이거 다 복습입니다. 이걸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거 다 기본기들인데. 요거 풀면 10을 곱해주던지 6을 곱해주던지 2를 곱하면 되겠네. 2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얘는 x 플러스 6이고 여기 2 곱하면 3이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해 있네? 해가 없는 게 아니네? 2 곱한 거예요. 2 곱한 거. 2 여기 곱해주면은 x 플러스 6이고 여기 2 곱하면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다. 3보다 커나 같다. 오씨, 큰일 났어.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다구나. 그럼 이거 해가 있는 거죠. 한 놈은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다고. 한 놈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해가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이 존재하네. 이거는 딱 하나죠? 둘 다 3이 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딱 요것만 얘도 성립하는 거죠. 해 없는 거 몇 번이냐, 수민아? 832번. 안 보여져 있나요? 해 없는 게 몇 번일 것 같냐? 우리 느낌으로 봤을 때 몇 번일 것 같냐, 형준아? 해 없는 거. 5번? 5번? 5번 도전! 일단 4번은 해가 있어요. 하나 존재해요. 마이너스 3일 때. 5번까지 가려나? 5번 한번 해볼게요. 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문제 다 귀찮죠? 다 풀어봐야 되니까. 좀 귀찮은 문제죠? 7x-1이 x-3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분의 1x-2분의 1은 12분의 x-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풀면은 6x가 되겠고,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이니까 x는 3분의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요거는 이제 11을 곱하면 4x 마이너스 6이고 x-5가 되겠고, 3x는 넘어가면 6을 더하니까 x는 3분의 1보다 커나 같다. 이게 없네, 해가.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커나 같다가 있으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얘가 해가 없네요. 5번이 답이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잘 찍었네, 5번으로. 왠지 5번일 것 같았는데. 이런 거. 해가 한 개만 존재하거나 해가 없는 케이스가 특수한 해다. 야, 이게 개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부터는 거꾸로 푸는 문제죠. 자, 이제는 해를 주어진 다음에 미정계수 찾는 문제예요. 자,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835번에 보면, 자,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여기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항상 거꾸로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2x 플러스 a가 되겠고, 여기는 x-3이고,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여기서 해가 b부터 x는 3까지. 그래서 이제 해가 주어졌을 때 이제 푸는 거죠, 거꾸로. 근데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건 좀 쉽지. 왜냐면 야, 등호 있는 게 여기다 맞겠지, 당연히.
이거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겠지. 그 등호 없는 해가 여기서 왔겠지. 뭐 사람이라면 뭐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긴 등호 있는 부등식이고 등호 없는 거잖아.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뭐 쉬운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 해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죠. 요 위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4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a 더하기 1이고 4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바로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은 4, 3, 10이고 a는 1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서 오겠죠. 그럼 이제 이리로 넘어가겠고 x고 넘어가면 이리로 넘어가면 마4죠. 그래서 b는 마4가 되는 거죠. 둘이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7이다. 뭐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사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들. 좀 어렵게 내면 이제 둘 다 등호가 있고 헷갈리게 내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839번이죠. 한번 풀어봅시다. 839. 839도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839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839 정도는 돼야지.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쥐꼬리만큼 있다. 그 전까지 너무 쉽잖아, 사실. 그래서 839번을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세요. 나눠가지고. 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눠서 풀면 됩니다. 보자마자. 연립부등식으로.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짜자잔 짜잔 넘어가면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했다면 풀었습니까? 응준? 어려워? 아니 얘기는 방향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작다가 나올 거 아니야.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그럼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쪽은 B가 이제 이게 B가에 따라서 이게 부동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쪽이 좀 명확하잖아. 왜냐면 이쪽이 무조건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그리고 얘가 당연하겠지만 크거나 같다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래야지 가운데 몰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쪽이 정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뭐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가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크거나 같으가 될 수밖에 없거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게 나눴는데 부동방이 안 맞게 되니까 B 플러스 1이 양수다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세세한 것들 다 적어줘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기본기들이 잘 박혀져 있어야 돼. 이게 대충 풀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가지고 한정파잖아? 다 걸려들어요. 이런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맞는 게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맞아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다 문자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호도 다 따져줘야 되고 이런 게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함정파도 안 걸려드는 거야, 나중에. 이런 거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 있거든? 문제 풀다가 시키면 나중에 함정에 다 걸려드는 거야. 조금만 문제 해도. 그리고 곱하면 5-a는 3이 6이 되겠고요. a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요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위아래 부호 반대예요. 반대가 되고 이리로 가면 2b가 되겠고 이리로 가면 6이니까 b는
3입니다. B 3 집어넣으면 양수 맞죠?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B 빼기 A네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4가 나옵니다. B 빼기 A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 이 정도 문제, 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어려운 심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 정도 문제집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뭐 되게 어렵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복습이죠. 1차 부동식 그냥 오늘 복습이고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늘 1차 부동식 다 못 끝내길 수도 있는데 활용도 있고 뭐 다 못 끝내도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뒤로 문제가 가면 지금은 다 수식적으로 부등식을 풀지만 이제 뒤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다 뭐로 문제를 풀어야 되면 부등식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가면 내가 그래프로 푸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냥 완전 중학교 지금 복습이에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840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뒤가 할 때가 더 핵심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행스럽게 우리는 뭐 공휴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더 중요한 부분들을 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갖지 않도록 얘는 이제 나오죠. 얘는 딱 보자마자 4x가 넘어가면 16이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x는 3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해가 같지 않느냐면 3a 플러스 5보다 커야 되잖아. 3a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형준아, 얘가 4가 되면 해가 생기냐 안 생기냐? 3a-5가 4가 되면 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안 된다고. 그래서 3a-5는 4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둘 다 들어가니까 근이 4가 되기 때문에 4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범위를 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를 통해서 다시 a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결되는 문제죠. 그럼 다시 넘어가면 9가 되겠고 a는 3보다 크다가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도 심화 문제집에 있습니다.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x가 해가 없도록 만드는 또 a 값의 범위 또 구하는 거죠. 두 번 꼬아서 내는 거죠.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뭐 민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문제가 바로 몇 번이 되냐면 844번. 요거 뭐 음의 정수가 1개다, 뭐 정수가 2개뿐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집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844번 유형입니다. 뭐 해가 뭐 정수해가 뭐 2개가 된다, 뭐 3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4의 x 플러스 1에 이런 거 많이 봤던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복습해주니까 얼마나 좋냐. 중학교 2학년 거 아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거의 정수 x가 2개가 나와야 돼. 2개인데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양변에 뭐 곱하면 좋냐? 5 곱하면 되나? 5 곱할까? 5 곱하면은 5, 4, 20이니까 2가 되겠죠. 5 곱하면 5x 빼기 10. 여기도 2x 플러스 2. 넘어가면 3x가 되겠고 넘어가면 12니까 x는 4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위에서는. 밑에서는 이제 여기 x가 되겠고 넘어가면 a-1. 그래서 x가 4보다 작은데 자, 수직선에서 보는 거죠. x가 4보다 작아요.
작은데 당연히 정수해가 두 개가 들어가면 3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1은 안 들어가야죠. 당연히지만. 그래서 얘가 A-1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A-이 어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할 때 2, 3이 이제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럼 얘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해요. 맞아, 안 그래, 형준아?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2하고 3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따져보는 거죠. 봐봐. 얘가 1이 됐어. 얘가 1이 된 거야. 얘가 1이 된 거야. 그러면 둘 다 안 들어가니까, 봐봐. 얘도 1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1이 안 포함이 안 된다고. 2, 3만 된다고. 그러니까 1은, 얘가 1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얘가 1이 돼도, 얘가 만약에 A-1이 됐어. 얘가 1이야. A-1이 됐어. 얘가 1이야. 1이 돼도 1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1이 안 들어가. 2, 3만 답이 나와요. 근데 봐봐, 여기. A-2가 되잖아? 그럼 2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가 2가 빠져, 안 빠져? 빠지겠죠. A-1이 2가 돼버리면, 이게 2가 되면 2보다 크다가 되니까 2가 빠져요. 그럼 정수해가 몇 개밖에 안 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등호는 넣어봐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따져줘야 돼요. 뭐 이거를 또 외우라고 시키는 데가 있는데, 둘 다 들어가면 등호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시키는 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얘가 A-1이 1이 됐을 때, 되냐 안 되냐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외워가지고 둘 다 들어가면 들어가야 된다,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야, 이 정도 머리는 우리 부릴 수 있잖아. 아니야? 부릴 수 없냐? 등호는 되냐, 넣어서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풀어주면은 양변에 뭐만 더하면 되죠? 1만 더하면 되겠죠? 1만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답이죠.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형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84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847. 그러니까 요 유형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어려워했던 유형이고, 음의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야 돼. 자연수는 많이 들어가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847번 같은 문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 유형들 중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가끔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맞아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847번) 음의 정수가 1개. 자, 위에 거는 8부터 곱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계산하기 쉽겠죠? 8을 곱해도 부동방향이 안 바뀌니까 8을 곱해줘서 해주고,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2x가 2a-보다 크고, x는 2분의 2a-보다 크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풀어주면은. 그래서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고요. 이리로 가겠고. 근데 봐봐.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음의 정수 하나 들어가면 이제 0까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0까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까지는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음의 정수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2분의 2a-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2분의 2a-1이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음의 정수 하나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 이것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냐 안 되냐, 형준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커 나갔다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커 나갔잖아. 들어가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지금 음의 정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돼도 돼. 마이너스 1 들어가 상관없잖아. 여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때 마이너스 1은 직접 해보라고. 일단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들면 마이너스 2가 포함되는 거야. 안 되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또 마이너스 2 포함되니까 하나 더 들어가잖아.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양면 다 뭐를 먼저 곱하죠? 2를 곱하겠죠? 2를 곱하면 부동방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을 다 더해주죠. 1을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죠. 2로 나누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840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연립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848번 같은 문제고요. 요즘은 그 소금물 문제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금물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 이게 교육과정에서 좀 날아가면서 소금물 문제 활용은 거의 아마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소금물 문제들을 엄밀히 얘기해서 다루지 않으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848번 같은 문제는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851번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간간히 10만 문제집에.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낼 게 많아가지고 굳이 이 1차 부등식 활용을 내야 되냐, 중2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하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또 나오면 또 이제 뒤통수 치면 아프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1차 부등식 활용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은 내가 봤을 때는 848번 문제랑 그 다음에 851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을. 그래서 이 두 개는 풀어주고 오늘 수업을 이제 필강은 마칠게요. 수업은 마치지 않겠지만 필강은 마치도록 할 테니까. 특히 848번은 되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별표를 좀 쳐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게 중2 때도 많이 틀리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되게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848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수민이도 많이 듣지 않았냐? 과부종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그래서 이제 의자 개수가 X개예요. 의자 개수가 X개인데 이게 장의자예요. 이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아. 여기다 학생수가 나와요. 학생수가 나오는데 4명씩 앉으면 10명 남다 했으니까 4x 플러스 10 이게 학생수입니다. 그러니까 4명씩 앉았을 때 의자에 10명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한 의자에 4명씩 앉았겠죠. 그럼 4 곱하기 x 하면 의자에 앉는 사람 숫자 나오겠고 나머지 10명이 더 있잖아. 10을 더하면 이게 학생수입니다.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어디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5명씩 앉으면, 이걸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해석을 못해서 다 틀려요. 이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의자 7개는 아무도 안 앉아있는 거야. 그냥 다 텅텅 비어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의자가 X개가 있는데, 내가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의자가 X개가 있는데, X개가 있는 거예요. 쭉쭉쭉 가다가, 여기 의자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 비었어. 전체가 X개인데, 여기, 이게 전체가 X개예요. X개인데, 여기가 7개거든? 7개는 다 비어있는 거야.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 비어있어요. 그럼 이제 요 마지막 의자. 자, 여기 전체 의자에서 봐봐. 얘 7개 빼고, 얘도 뺄게. 얘도 빼면 총 의자가 몇 개냐? X 빼기 8개예요. 자, 7개 다 텅텅 비어있어요. 마지막 의자 뺐어.
나머지 의자는 X 빼기 8개입니다. 왜냐면 여기 7개 빠졌고 여기 1개 빠져서 8개 빠진 거야. 여기는 꽉 차는 거야. 여기는 5명씩 다 앉아있어요. 몇 명이 다 앉아있다고? 5명씩 다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5에 X 빼기 8명이 앉아있는 거야, 지금. 5명씩 앉아있는 거야. X 빼기 8개의 의자에 5명씩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니까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가 있냐면 마지막 의자에는 1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냐? 왜 0명은 안 돼요? 물어봐. 0명이 되면 7개가 의자가 남는 게 아니라 8개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는 0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0명이 되면 의자가 7개가 남는 게 아니라 8개가 남는다고 해야 돼. 이해됐냐?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는 1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꽉 차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1명은 있어야 돼. 왜냐면 0명이 되면 의자가 8개가 남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가 0명이 되면 마지막 의자가 얘도 빈 의자가 되잖아. 그럼 8개의 의자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0명은 안 된다고. 마지막 의자는 무조건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최소. 그리고 맥시멈 5명씩 앉는 거니까 맥시멈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5명. 왜 0명이 안 되냐? 그럼 8개가 빈 의자가 되니까. 0명은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1명은 차 있어야 돼. 그러면 학생 수는 여기다가 1부터 5 사이에 있는 거야. 이해돼? 마지막 의자. 그러니까 이건 거야. 최소 학생 수는 뭐냐면 이거야. 이게 최소 학생 수야. 1명 있을 때. 최대 학생 수는 뭐가 되는 거죠? 5x-8에다 얼마 더한 거죠? 5. 여기 학생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학생 수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요 한 줄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생 수가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는 거야. 뭐죠? 4x 플러스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립부등식 2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걸 못 찾았네요, 애들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알겠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걸 하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보면은 그 심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다 이해를 못 해요, 애들이. 이거를 보고 이걸 못 뽑아내. 그러니까 이게 다 튀어요. 학생 수는 다 뽑아내. 야, 다 X 플러스 10 못 뽑아내겠냐, 이거 설마? 다 뽑아내겠죠. 4명씩 앉는데 10명 남았다. 학생 수가 다 뽑아냅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해서 이걸 못 뽑아내요. 이게 문제가 그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도 어려웠던 문제인데 고1 때도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려운 문제. 자, 저거를 푸는 거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니까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이 정도 풀어줬으면 이제 계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안 풀어줍니다. 851번으로 넘어갈게요. 연립부등식 풀면 되니까 나눠가지고.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50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수의 비는 5대 3이었다. 그럼 이게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작년에 남녀 회원수의 비니까 남녀를 따지면 이게 비가 5대 3이니까 약분돼서 5대 3이 된 거지. 그럼 원래대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뭐 A를 곱해요. 그러면 원래 인원수는 5A 플러스 5A 3A인 거예요. 다시 복귀시킨 거야. 뭐 얼마를 더 곱해야 될지 모르겠죠. 약분은 얼마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A를 곱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한 게 합계가 8A인데 이 8A는 500명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줄을 해석한 거야.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가 50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수의 비는 5대 3이었다. 그래서 이제 약분된 게 5대 3이니까 다시 A를 곱해준 거죠. 근데 전체 인원이 그러면 이제 5A랑 3A가 8A가 되는데 8A는 500보다 작아야 돼.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뭐 8분의 500보다 작다. 뭐 정수겠죠. 뭐 사람이 이게 뭐 소수점짜리면 사람은 뭐 반통을 내야 되니까 좀 곤란해지니까 일단 A는 정수입니다. 자연수. 그 다음에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4월 가입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은 사람이 넣은 거야. 그럼 이제 그걸 B라고 볼게요.
가입한 숫자가 B면은 올해는 B명이 가입했어. 그럼 얘는 5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도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한 거야? 이게 B가 8대 5라고 둔 거예요. 8대 5라고 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B명에도 가입했잖아. 500명을 넘었어. 그러니까 봐봐. 8A에다가 이 B를 더했어요. 이건 50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은 결론은 구하라는 거는 이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B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8대 5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미지수를 하나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를 날리는 거는 기본이죠. 그럼 너서 누구 없애고 싶냐? A 중에 B 중에 누구 없애는 게 좋겠냐? 내가 봤을 때. 누구 날리고 싶냐? 여기서 뭐 범위 나왔냐? 그럼 누구 날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는 놈은 남겨놓는 거예요. 모르는 놈부터 날리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게 8대 5잖아. 그러면 이게 그 비례식이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 비례식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거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잖아. 초6 때.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같다고 이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를 날리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누구 날리는지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죠. 날릴 때도 8, 3, 24에도 8B고 이제 B를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3B, 넘어가면 A야. 그럼 B는 뭐랑 같냐? 3분의 A입니다.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B가 3분의 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B 대신에 3분의 A를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2A가 되겠죠. 그럼 8 더하기 3분의 2A니까 결론은 이게 8A에다 3분의 2 더하면 3분의 24 더하기 26A가 50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500 곱하기 26분의 3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작고 요것보다는 큰 거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A 값이 딱 한두 개 나와요. 근데 A가 중요한 거는 봐봐 나머지 A는 3의 배수만 돼. 왜냐? B도 뭐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B도 왔는데 무슨 뭐 온 사람이 막 1.5명 이렇게 되면 안 되나. 그러니까 A도 이 범위 안에 있으면서 A가 또 B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또 뭐의 배수가 되냐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찾는 거야. 왜냐면 또 B가 또 사람인데 이게 뭐 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무섭잖아. 그러면 그지? 뭐 반토막에서 온 거잖아. 그럼 무섭잖아. 이제 곧바로 살인 사건이죠. 아닌가요? 그죠? 무서워지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하면은 몇이냐? 이거 1500 나누기 26 하면 뭐 나오냐? 수민아. 약분 좀 할까?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250이니까 약분해도 뭐 750을 13으로 나눠야 되니까 일단 뭐 쉽지 않네요. 65, 100, 8 넘어가고 7, 3, 21, 7, 57.xx보다 크고 A는 이건 몇이냐?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125니까 62.xx보다는 작다가 나오네요. 그죠? 맞죠? 뭐 문제 있냐? 4, 1, 4, 4, 2, 8, 4, 5 62.5네.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58부터 58, 59, 60, 61, 62까지 되는데 이 중에 3의 배수가 누구밖에 없냐? 6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5개가 나왔지만 그 중에 3의 배수가 60밖에 없어서 A는 60이 되는 거야. 그럼 B는 몇이 되는 거죠? B는 2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0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좀 어렵죠? 이 문제도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848번하고 851번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고, 출제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심화 문제집에 보면 있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는 있다. 활용과 내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소공무 문제는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이거 지금 이해됐냐? 왜냐면 한 매배수만 돼. 이거 얘도 자연수 돼야 되니까 B도.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은 약간 중학교 복습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인데, 이거 이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을 또 알려줄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만으로 푸는 방법은요, 더 복잡해요. 그래프가 왔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아마 금방 끝나면 이제 2차 부등식 넘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부등식. 아주 신나죠? 2차 부등식에서 뵙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